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2부는 허승규의 뉴스농장으로 이어갑니다. 강수영의 이바구의 에이스 허승규 안동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많이 배우는 분이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항상 해주시는 허승규.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올해부터 경상북도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무료버스 정책이 도입되고요. 네. 그리고 청송군 무료버스 정책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봉화도 했는데 올해 인구 7만 명이 넘는 문경시 그리고 의성군까지 무료버스 정책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올해 네. 달라지는 경상북도 무료버스 정책을 살펴보고 네. 또 개선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여러분 이제 사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허승규가 교통 전문가입니다. 안동의 대중교통 확대에 지대한 역할을 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버스 타기 좋은 안동으로 활동하고 대단한 있습니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고될 수 있는 안동의 우수 사례를 허승규 이름을 검색하시면 찾아볼 수 아직 있습니다. 안동 멀어가지고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네. 아니 방향이라도 잡고 있는 게 어디요? 제가 네. 뭐 들어가면 음. 속도를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들어가? 거기에? 또 의외로 가야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전에도 사실은 그 청송하고 봉화에 있는 무료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주셨었어요. 간단하게. 2025년에 근데 새로운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은 경북의 이 버스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개관을 좀 해주신다면. 네, 일단 경상북도 전체 시군 전에 경상북도 전체는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버스 정책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경북 전체. 네, 2023년 10월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네. 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더해 70세 이상 어르신들 교통비 100% 지원이 오. 올해부터 실시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6세에서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의 경우 네. 하루에 3번까지 무료 3번까지 오. 지원하는 조항은 신설됐는데 네. 요거는 올해 바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어쨌든 조례는 마련됐다. 좋다 말았네. 네. 그러면 언젠가 하겠네요. 네, 언젠가 이게 이제 시군의 의지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시행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재미난 것은요, 네. 경상북도 70세 이상 무료 버스 정책 막 보도자료 나가면 네. 다 도가 한 것 같잖아요. 이게 도비랑 시군비 매칭인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다른 데는 보통 이 정책이 5대5로 부담합니다. 경상북도에서 50% 지원하고 네. 안동시가 50% 내는데 경북도는 특이하게 네. 3대7이에요. 어디가 3위입니까? 도가 3이에요. 어허. 시군이 7입니다. 오. 그 생색은 경북도가 엄청 냈는데 네. 까보니 도는 시군이 더 많이 내더라. 어이 철우행님 뭐 왜 된 겁니까 이거? 저는 이 사실은 우리 경북도민이 다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막 철우행님. 경상북도 정책으로 조례 개정하고 생색은 다 냈는데 네. 아니 도는 가난한 군이 더 많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국에서 이런 데가 경북밖에 없나요? 유일한 건 아닌데 유일한 건 아니고. 다른 지역은 제가 뭐 정확히는 뭐 모든 곳을 보기보다는 이제 대략적으로는 5대5가 많습니다. 담당자들과 얘기해본 결과 다른 도 같은 경우는 5대5가 많은데 경북은 3대7이다. 네. 그래서 이 경상북도 70세 이상 무료 버스 정책의 수혜를 보는 분들이 도에 감사한 마음 한 30% 정도고 네. 시군에서 네. 또 고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군의 재정으로 이게 감당할 수가 있나 보네요. 어쨌든 한다는 거니까. 네, 근데 뭐 이게는 뭐 물론 부담은 되지만 네. 또 전국적인 추세고 실제 뭐 시군이 엄청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또 그 지자체의 인구 대비해서는 시군 예산이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교부금 또 뭐 네, 그럼 또 맞잖아요. 남는 그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예. 완전히 쓰고 남은 돈의 비율도 적지 않아서 뭐 이거는 뭐 어려운 정책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도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군 부담이 더 높은 거는 우리 도민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네. 어쨌든 그러네요. 요거는 뭐 많은 언론들이 보도 안 하는 거라서 네, 제가 요즘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이제 경북의 이야기입니다. 대구는 아직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게 이제 연결되기 조금 그렇긴 한데 그 서울에 그 고령 운전자가 큰 인명 피해를 내는 사고를 내서 지금 이제 법원 1심 판결까지 났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연로한 사람들 운전대를 빼앗아야 된다고 막 그런 여론들이 엄청 빗발쳤었거든요. 근데 경북은 안 그래도 자가용이 없으면은 이동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또 교통권을 좀 보장해 주자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어르신들 특히 노령 인구 많잖아요, 경북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의 많은 분들이 수혜를 입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저는 좋은 정책 같거든요, 이게. 네, 사실 이런 정책은 네. 뭐 국민의힘 민주당 소속 지자체 가리지 않고 지금 확산되는 추세고요.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는 게 70세 이상은 사실은 그렇게 특별한 정책은 아닌데 네. 청송에서 전국민 무료버스 히트 쳐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따라하고 있어요. 봉화가 작년에 했고 그리고 인구가 적은 데가 네. 아닌 네. 그래도 5만 이상 되는 문경시 단위에서 올해 전면 도입한 거는 굉장히 좀 박수 받을 일이고 네. 의성도 인구가 그래도 4만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 이 두 군데가 지금 시행을 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천이라든가 다른 데 지금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송에서 어쨌든 했을 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청송이 2023년 처음 했을 때 한 3억 5천, 그러니까 5억 안으로 했단 말이에요. 청송군 1년 예산이 그래도 한 4천억, 5천억 가까이 되는데 그 무료 버스가 청송은 70세 이상만 무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무료. 네, 관광객까지 관광객까지 싹 다 무료였죠. 해도 5억 안에 했다는 거죠. 이야. 그러면 지금 물가 상승률 고려해도 한 5억 내면은 아주 가성비 좋은 혜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 지역의 무료 버스 정책이 확산되는 추세고 네. 뭐 이외에도 뭐 경주시에서 무료 택시가 확대되고 있고 또 안동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자진면허 반납자들에게도 무료 버스 혜택 준다. 그러니까 70세가 아니라 그 65세 이상 그 5년치 그 인구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걸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네. 바야흐로 무료 버스 정책 유행의 시대가 왔다. 이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제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는 이름 석자가 이준석인데요. 네. 이준석이 그 요 교통 정책에 대해서 입을 뗐다가 아주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요런 추세하고는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준석은. 근데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처럼 막 들렸단 말이에요. 그게 겉으로는 뭐 대한노인회에서 막 분개하고 이랬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왜 특정 지역의 노인들만 혜택을 받냐? 예를 들면 지하철. 아, 그렇죠. 네.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 노인들만 혜택 받고 지하철 없는 노인들은 혜택을 못 받는데 그 지하철 공짜 다 없애버리고 그 재원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노인들에게 공평하게 이익을 누리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 전혀 지금 추세랑 다르게 가고 있고요. 그러네요. 예. 이준석 의원의 말과 상관없이 지금 많은 지자체가 70세 이상 버스 무료 가고 있고 70세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확대한 추세죠. 그 왜냐하면은 무료 버스의 장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네. 뭐 당연히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이 누가 혜택을 보느냐 어르신과 청소년이거든요. 네. 무료 버스 할 때 혜택이 큰 게 가난한 어르신들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돈 벌어서 하는 게 적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동권 보장에 도움이 되고 네. 그리고 예산은 적게 들고 효능감이 높다. 버스에 투자하는 게 돈이 많이 안 든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네. 또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가성비 좋다. 그리고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 청송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따가 말씀드릴 신안이라든가 이미 소비 촉진 효과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차가 주차기 좋은 데는 영세 소상공인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주차 공간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공공교통 활성화가 또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제가 많이 얘기하는 탄소 감축 효과, 그렇죠. 기후 위기에도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난 해소에도 장기적으로 버스 이용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기여가 되죠. 자차 이용자들이 버스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여러 가지 효능감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대도시인 대구에서 만약에 버스가 무료로 전환이 된다. 전 연령 전체 다 무료로 그냥 상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버스로 가면 공짜인데 내가 차를 몰고 가면 시간은 좀 단축될지 몰라도 버스로 가면 공짜야. 그러면은 버스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유익한 효과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료 버스가 돼도 차를 타는 사람 타고 다니겠죠. 그렇죠. 근데 예. 한번 해볼까 하는 그 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100대 0은 없어요. 네. 그러면은 한번 타볼까 하는 그 수요가 적지 않다는 거고 그거는 이미 뭐 유럽이나 다른 데도 증명됐기 때문에 그래서 무료 버스 정책이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죠. 받아야 될 요금을 덜 받으니까. 예. 근데 그만큼 다른 부수적 비용들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뜨고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굉장히 유쾌한 상상 같아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등록 규제 엄청 심하다고 들었어요. 하도 막 대기 오염이 심해가지고 이런 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자동차 한 대 더 구매하고 등록하는데 비용이 엄청나다고 제가 들었어요. 중국은 하도 지금 규제가 필요해서. 근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나 부자기 때문에 자동차를 막 여러 개 굴릴 수 있는 여력도 되고 나는 돈이 많다. 세금 더 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비용을 더 내서라도 나 자동차 몇 대 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돈 내라 이거예요. 네. 그럼 그 재원으로 그런 재원으로 소득에 비례해서 거둬들인 그 세금과 재원으로 대중교통을 더 무료화하는 가시로 더 무료화하는 그 돈 있어야 굴러가니까 세금이 충당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부정의한 일인가? 저는 그거 너무 괜찮은 방향일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네. 운전하고 다닐 때 네. 당연히 차량 이동량이 줄어들면은 운전자의 혜택이 늘어나요. 그렇죠. 그럼 그 혜택을 위해서 감수하는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혜택을 가는 게 공정하죠. 그렇죠. 이거 네. 모두가 지금 탄소 위기, 기후 위기를 얘기하는데 큰일 났어 해서 그쳐요. 큰일 났어 해서 끝이야. 근데 다 같이 예를 들어서 어떤 참 이게 표하고 상관없는 정책에 대해서 미친놈 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 어떤 정치인이 자 이게 진짜 이대로 묵과하다가는 이 우리 기후 위기와 이 대기 오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겠다. 자동차 보유라든지 휘발유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든지 이걸 일률적으로 좀 올리겠다. 그래서 그 재원으로 그 대중교통을 더 확대하고 무료화하겠다 이런 정책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사람들 생각해요. 또 세금 올려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꿈꿀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자동차를 안 타도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웬만한 데는 무료로 갈 수 있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규제 전에 먼저 편익을 주는 정책이 먼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 편익을 먼저 줘야 된다. 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네. 지금 미리 공공교통 인프라를 개선시켜야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제가 이 무료 버스 정책을 조사하다가 들은 말이 있어요. 네네네. 무료 버스 된다고 해서만 다 편해지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단점이라기보다는 네. 버스 타기 좋은 환경, 공공교통 활성화에 무료 버스는 하나의 과목, 하나의 조건이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지방에서 안동이라든가 시군에서 버스가 편해지려면은 요금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노선, 그렇지. 예. 배차 간격, 그다음에 정류장 환경, 막 비 오고 눈 오는데 짝대기 하나 꽂혀 있어. 근데 요즘에 막 냉난방 되는 데 많거든요. 예. 그럼 내가 편하게 기다리는데 막 기다리는데 막 춥고 더워. 그러면 바로 짜증 나서 버스 안 타요. 그래서 이런 정류장 환경, 그다음에 몇 분 뒤 도착. 버스 언제 와? 30분 뒤에 오냐? 5분 뒤 도착이라든가. 그럼 내가 집 앞에 17분 뒤 도착이네. 그럼 제가 한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한 나가는데 한 5분 10분 걸리니까 그럼 한 5분 뒤에 나가면 되겠다라든지.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가 다 갖춰져야 버스를 타요.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안 좋으면은 택시를 타거나 자차를 탑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료 버스 정책이 좋은데 요거를 계기로 요거를 발판 삼아서 버스 타기 좋아지려면 어떻게 돼? 핵심이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버스를 타고 다닌 사람들의 목소리가 상시적으로 제도화되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면 내가 버스 타보니 그 벨이 너무 높은 데 있어. 아니면 어르신인데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 뭐 이런 요소들이 항상 민원으로 가거든요. 네. 뭐 공무원한테 전화로 막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 네. 항상 버스와 관련된 어떤 목소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장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뉴스민에서 좀 소개시켜줄 사례가 바로 네. 전라남도 신안군 버스 공영제 사례입니다. 오, 신안군의 공영버스제. 지난 방송에서 굉장히 짧게 이제 네, 우리가 너무 짧게 시간 관계상 그냥 스쳐 지나갔죠. 있는데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어느 방송이나 어느 보도에서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예. 아 기사는 많이 있는데 기사는 있어요? 예, 방송이 이 없구나. 대구 경북에서는 좀 많이 안 다뤘죠. 아하. 그러면 여기서 한번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한번 어떤 공영 버스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북 무료 버스 정책이 기본편이면은 네. 무료 버스만으로 버스가 편해질까 했을 때 네. 그러면 우리가 신안군에서 벤치마킹 해보자가 되는 겁니다. 예. 네, 신안군 혹시 가보셨나요? 가봤죠. 여행을. 아, 저는 이거 답사로 직접 가봤습니다. 이 답사로 일부러. 아, 저는 대한민국 버스 선진지는 무조건 갑니다. 교통 대가라니까. 아, 제가 뭐 말로만 교통 떠는 게 전문가예요. 아니라 제가 직접 신안에서 버스 타보고 공무원들 만났거든요. 이야. 네, 신안군이 섬이 한 1,004개 정도? 그 교통이 왜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안군에 큰 섬들이 14개가 있습니다. 각 큰 섬마다 버스 업체가 하나씩 있어요. 그럼 버스 업체가 몇 개? 14개 버스 업체. 그러니까 여기 완전 민간 시장이 하고 있는 시장이 그 버스 체제였는데 네. 2007년부터 버스 공영제를 준비합니다. 그 섬 하나씩 각계 격파를 해요. 그래서 2013년까지 14개 버스 업체를 다 공공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버스 공영제를 실시합니다. 예. 그러면 신안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례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오늘 이 단어가 나올 건데 네. 신안군 공영버스 권역별 운영협의회. 권역별 운영협의회. 쉽게 말해서 예. 버스 운영을 민간 협의체가 합니다. 어. 이 운영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네. 신안군에 14개 읍면이 있어요. 이걸 6개 권역으로 나눠요. 뭐 대구로 치면 뭐 달수와 달성을 묶어서 권역을 만들고 권역별로 공영버스 운영협의회를 운영합니다. 근데 이 운영협의회가 노선, 시간, 배차 간격을 직접 결정해요. 이야. 월 1회마다 회의를 하고 네. 요구에 따라 추가할 수 있는데 이 협의회장은 민간 버스 업체 대표가 아니라 주민이에요. 주민. 그리고 읍면장. 군에서 읍면장 5급이거든요. 네. 아 5급? 5급인가 6급인가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고위 공무원이에요. 읍면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고 간사. 간사가 6급 공무원입니다. 군에서 6급은 매우 높아요. 제일 높은 게 아마 5급이거나 4급이 일부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5급까지 올라가면 군에서는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 그 6급이면은 실질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 간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안군의 공영버스를 주민버스라고 합니다. 주민 그러니까 버스. 이 권역별 운영협의회가 매달 버스에 대해서 노선부터 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하니까 얼마나 주민 친화적으로 버스가 운영되겠습니까? 그러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 공영제 핵심이 뭐냐면은 버스 운영에 대한 어떤 권한을 민간 업체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주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안군이 지금 버스에 대해서 만족도라든가 네. 가장 모범 사례로 꼽혀서 전국 곳곳에서 지금 선진지 견학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공짜니까 타세요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버스 노선, 배차 간격 모든 것들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가지고 수렴해서 참고할게요 정도가 아니라 주민들이 결정 주체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신안군 사례.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뭐 여기 주민 대표가 뭐 읍면장이 아니라 뭐 이장님이라든가 민간에서 뽑혔잖아요. 그럼 경로당에서 의견 수렴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럼 매월 3월 회의 때 이번에 우리 뭐 신안의 어떤 섬 노선이 좀 배차를 늘렸으면 좋겠다. 그럼 바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되면은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기서 이렇게 바꾸면 이쪽이 손해 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노선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서로 막 우리 쪽으로 와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런 충돌도 좀 있긴 있겠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버스 네. 지원에 대한 총량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많은 시군에서 버스 노선 개편을 할 때 네. 노선 전체 양을 안 늘리고 기존의 노선만 개편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빼서 여기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다 반발이 있을 거 그래서 아니에요. 어떤 동은 좋고 어떤 동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신안군 같은 경우는 공영제를 하면서 민간 업체가 운영했을 때는 뭐 고위직 임금이라든가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근데 군에서 하면 사실 그게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익 보려고 영업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공영이니까. 더 효율적으로 버스에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음. 전체 총량이 늘어나니 서로 싸우는 일보다는 서로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목할 점이 이렇게 하면 반발하는 업계가 있겠죠. 택시 업계. 근데 신안군을 가보니까 신안군은 버스에 대한 어떤 공적 투자를 늘리면서 동시에
택시 쿠폰제 적극적으로 늘리고 택시 감차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또 고용 전환할 수 있게 버스 기사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뭐 버스 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서 택시와 버스가 경쟁이 아니라 상생 보완 관계다.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버스 못 탑니다. 그렇죠. 승차 하차 자체가 부담이죠. 네, 그런 분들은 또 택시 지원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교통을 확대할 때 택시나 버스나 양자택이라는 거는 정말 그 어리석은 거고 버스든 택시든 아니면 저희가 작년에 말씀드린 시니어카 그 보행기든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버스든 택시든 시니어카든 우리 어르신들이 잘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 그걸 위해서는 민영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시내버스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 가짜 민영제거든요. 민영이라 하더라도 세금이 엄청나게 투여된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구조죠. 세금은 겁나 많이 들어가는데 노선이나 배차 간격에 시민들 목소리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시내버스 구조를 이제 공공성을 높이는 모델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 근데 며칠 전에요.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버스 노선 대개혁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그 버스 노선 어떻게 바뀌는지가 아주 책자로 제작이 돼가지고 대구경씨 자유 활력이 넘치는 대구 이래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책자를 찬찬히 봤어요. 대구시에서 나오는 책자를 제가 깊게 볼 일이 잘 없었는데 이 버스 노선이 신설되는 것도 많고 변경되는 노선도 많고 깨알같이 엄청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문득 이걸 다 누가 결정하지? 이 복잡다단한 이 노선을 만든다 안 만든다 이거 기존 노선도 뭐 여기 코스를 변경하고 뭐 여차저차 막 진짜 복잡하던데 야 이걸 누가 결정할까? 그리고 이제 대구 시민들은 좀 착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시키는 대로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따르는 경향이 많아서 뭐 불만 한두 마리는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냥 이번에 이렇게 바뀐대 그래?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야. 되게 좋은 지적을 하셨는 게 뭐냐면 분명히 어느 정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안동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책에 참여를 해봤거든요. 야 그래요? 예. 주민공청회도 다 가봤는데 가장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의사결정이 소외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학생들. 그러네요. 공청회를 학교 가서 안 하거든요. 그러네. 학생들이 제일 많이 타는데. 뭐 오후 2시에 시청에서 하면 선생님 저 공청회 가서 의견 내고 올게요. 교장 선생님 갔다 와. 이런 학교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시민 참여 제도화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신안군은 약간 가장 높은 수준이고 안동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도 안 가도 돼요. 설문조사를 학교 가서 하라는 거예요. 공무원이 학교 가서 설문지 돌려요. 요새 구글 폼 좋아. 구글 폼. 그 다음에 읍면사무소에서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읍면사무소까지 못 가요. 진짜 7, 80대 어른들이 막 버스가 없다고 불편하는데 이분들이 자기 의견 내러 오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경로당에 가서 의견 수렴해야죠. 그분들은 구글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때그때 의견 수렴하고 설문지 만들지 말고 이런 상시적인 참여기구 제도화를 시키면은 거기서 이제 그런 교통약자 의견 수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요. 많은 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민주주의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 의사결정이 소외되는 사람들의 목소리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팁 드렸잖아요. 학교 가서 설문지 뿌리는 거 예산이 많이 드나요? 교육청과 협조 대구시장이 교육감한테 얘기해서 대구시 노선 개편 때 우리 청소년들 대구시 우리 중고등학생 의견 수렴에 막 축제를 여는 거예요. 그 허순규 같은 사람이 저기 안동에 경안중학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한두 명 받겠지만 교육청 협조 받으면은 선생님이 딱 걷어서 그러니까 안동 같은 경우도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있잖아요. 통학 시간에 애들이 콩나물 학생들이 죄송합니다. 그 청소년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버스를 탑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하면 할 말 많아요. 그러겠네.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근데 그 현장에 있어서 80대 90대 어르신들과 우리 청소년들은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행정이 적극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은 더 우리 대중교통 공공교통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교통이 이게 교통이라는 게
야 불편하면 노력해서 차 사 이 새끼야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가 아닌 게 네. 모두의 이동이 더 원활해지면 경제가 살아요. 네. 사람이 이동을 해야 경제가 활성화되건 이동을 해야 돈을 쓴다고. 집에 있으면은 돈을 잘 못 써요. 그 활동이 보장되어야 취미생활도 더 하게 되고 인간이 이동이 보장되어야 사회성이 더 배가가 되는 거고 고립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그 교통이 편해진다라는 게 창출해낼 수 있는 효과가 생각보다 무지막지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교통 운동하는 분들은 네. 헌법에 이동권을 명시해야 된다라는 어.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 메인 공약이었던 교통기본법이 지금 입법이 안 돼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어디 살던 누구나 평등하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입법이라든가 정책 과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또 안동이나 많은 시군 있잖아요. 예술의 전당, 체육시설, 학교 이런 데가 교통이 안 좋은 데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외곽에 있고 체육관, 음. 안동 공설 그 체육관이나 이 시민운동장 음. 차 없으면 불편한 데 있어요. 대중교통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공공시설 접근이 힘들다니까요. 안동에 예술의 전당이라고 있거든요. 예. 걸어갈 수는 있는데 거기 대중교통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이나 어르신들이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 공연을 보러 가려면 남의 차 많이 얻어 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또 굉장히 잘한 사례가 이제 서울시 성동구가 작년에 이건 아마 대구경북 최초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요? 그 공공시설 셔틀버스를 만들어서 대박을 쳤어요. 요건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넘어가는데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국내 해외 성공 사례가 많다. 그래서 안동, 대구, 뭐 달성군, 뭐 의성군 이 지역 맞춤형으로 할 정책들은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버스 이용 당사자들이 수적 소수가 아니라 정치적 소수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야 버스고 누가 타 이런 말 하시거든요. 예. 제가 타보니까 정말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이용하고요. 타는 분들 말고 당사자들 넓게 봐야 돼요. 학부모, 자차 운전자인데 자식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태워줘야 되는 학부모들도 버스 이용 당사자거든요. 이렇게 따졌을 때 지금까지 버스 이용 시민들은 수적 소수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2등, 3등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 소수였던 버스 이용 시민들의 목소리를 공론화하고 제도화한다면은 기후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다양한 시민들의 이동권도 보장하고 정말 우리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공공교통 문제를 정말 이 시대적 가치로 다시 좀 살펴보고 그러한 흐름을 지역 소멸이 되고 있는 경북에서부터 좀 시작하면 되게 좋겠다. 네.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 문득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집에서 심심할 때 해보는 게 있는데 네이버 지도나 티맵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 중에 이제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 카카오 지도 켜놓고 그 보면은 자동차 이동 시간하고 대중교통 시간하고 누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요 포인트를 대중교통으로 가는 시간과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시간의 차이를 제가 볼 때가 많아요. 재밌더라고요, 그게. 근데 어떨 때는 차로 가면 15분이면 가는 거를 대중교통이 가면 막 40분씩 걸리고 아, 그렇죠. 3배, 4배 걸리는 그런 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 있는 거다. 그래서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안동에 계신 정치인 분들이나 행정하시는 분들은 그냥 앉아서 안동의 주요 그 체크 포인트가 되는 지점들 유동인구가 많고 좀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는 뭐 병원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뭐 여러 곳에 한 20개만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안동 곳곳에 있는 데서 한번 찍어보는 거죠. 자가용으로 가는 시간과 대중교통으로 길 찾기. 그래서 비교를 했더니 어떤 데는 막 걸어가는 시간이나 대중교통이나 막 차이가 있어. 그렇죠. 네. 막 말도 안 되게 대중교통이 막 불편한 데도 많고 그러면은 다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고 야 이게 너무 심하다. 차로 가는 것과 대중교통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런 데는 순위를 매겨서 쭉 소트한 다음에 근데 거기서 우선순위 있는 거 찾으려면 인구가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사람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거 대중교통과 자가용 이용 시간이 너무 차이 나네. 그럼 여기는 좀 대중교통을 더 확대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곳 아닐까? 뭐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잖아. 돈이 많으면 뭐 다 하면 좋은데 재정이 부족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앉아가지고도 요새 할 수 있다. 앉아서도 기자 해보면 제일 좋지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정책 결정권자들이 버스를 타보는 게 중요해요. 베스트는 예, 주로 자차 이용자들이 많죠. 그러겠죠. 저는 어쨌든 교통 담당 그 실무자들을 탑니다. 근데 조금 높으신 분들도 타보고 저는 어쨌든 정치인들 선출직 단체장과 또 의원급에서 버스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타보면은 뭐 선거는 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타보면은 정말 새로운 현실이 벌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소도시는 시간은 차가 더 빠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잖아요. 운전에 대한 그렇죠. 피로와 주차나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버스 시간차가 별로 안 나는데 뭐 5분 차이 나요. 근데 여기 무료 버스야. 그 주차 안 해도 되고 술 마시고 대리 안 불러도 돼.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버스 탄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맞아. 그래서 특히 이 술 좋아하는 분들 저녁에 대리 비용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분이 버스가 좀 더 편해진 시기에 술 드시러 차 놓고 오시더라고. 이게 버스 이렇게 좀 잘 타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편리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타 보면은 생각보다 탈만하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지인들한테 보통 이제 운전하신 분들은 버스 타본 기억이 막 20-30년 전이에요. 한번 타보셔라.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그겁니다. 차 없는 하루, 차 한 잔 하루. 그게 뭡니까? 그날 하루 차 놓고 모여서 차 한 잔 하자. 한번 의도적으로. 버스 타고 네, 버스든 뭐 자전거든 해서 시내에 올 때 그래서 제도도 좋아져야겠지만 시민들도 한 번씩은 좀 타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불편함도 느껴보시고 그래서 좀 다양한 방면에서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면은 더 많은 시민들이 버스 이용하기 좋아질 것이고 뭐 기후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이런 구호를 참 많이 씁니다 보통. 근데 많이 쓰는데 이제 그렇게 그 개인의 의지에 맡겨가지고는 그렇죠. 네. 정책 유도가 전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 진짜로 대중교통을 이용했더니 더 편하더라. 비용도 더 절감되더라. 시간은 좀 더 걸릴지 몰라도 훨씬 편안하더라. 심지어 운전할 때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대중교통 타니까 핸드폰 그러면 전화도 받을 수 있고 전화도 예. 할 수 있고 좋더라. 유튜브도 볼 수도 있고 좋더라. 이런 편익이 제공된다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정책 유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이제 올바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방향으로 달려가는 데 있어가지고 뭐 버스 회사의 이해관계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이 기후 위기 시대에 대중교통의 확대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인가? 그 지금 소위 말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향적으로 특히 기초 의원들이 사람들의 의사, 이 대중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니즈, 불만, 고충 이런 것들을 잘 수렴해가지고 시의회, 도의회 단위에서 구의회 단위, 대구로 치면 구의회 단위에서 활발하게 대중교통에 대한 담론이 오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사실 뭐 구의원들 대구로 치면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한계가 많아. 근데 이런 거는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구의원이 제가 봤을 때. 그럼요. 예. 방방곡곡 우리 동네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 바람 뭐 이런 것들 수렴하는 거 너무 쉬워. 어떻게 보면 타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타보면 되는 거고. 그거 타면 더 알아볼 거 아니에요. 선거 운동도 되고 사전 선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의 우리 정치인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버스 타보시길 권하고 그 고생 다 그분들한테 돌아온다. 버스 자주 다니는 분들 내년에 당선되실 겁니다. 본인 당선되겠다는 얘기야. 저는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타고 다닐 거예요. 저 원래 타고 다녔고. 원래 다니까. 저희 지금 집이랑 한 방에 시의회까지 갑니다. 오늘 허준규는 안동까지 또 버스 타고 갑니다. 그럼요. 늘 그래 왔어요. 자, 새로운 시각을 늘 제시해 주시는 허승규 안동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또 좋은 소식으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